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그저 남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화려한 무대일 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한 여자가 있네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노인복지관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최 여사의 처참한 몰락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기분이 묘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 제가 새로 나가기 시작한 시니어 문화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최 여사는 마치 온 세상의 부를 혼자 거머쥔 사람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다녔죠. 그녀는 항상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하고는 본인의 아들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설사 대표라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더군요. 저를 처음 본 날에도 그녀는 제 낡은 구두와 브랜드 없는 면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오기에는 옷차림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던 그 오만한 손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최 여사는 매일같이 노인들에게 비싼 커피를 사주며 환심을 샀고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너도 나도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한정판 가방의 바느질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불안하게 떨리던 그 눈동자의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며 외롭고 순진한 노인들을 꼬드기기 시작한 것이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모아온 노인들의 소중한 쌈짓돈이 최 여사의 명품 쇼핑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친구 김 할아버지가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털어 그녀에게 건네려 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 여왕의 왕관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벗겨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 건설사의 실제 대주주이자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가난뱅이 노인이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문화센터 게시판에 제가 도벽이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최 여사가 노인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빙자한 식사 대접을 하던 날, 저는 그 연회장 구석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죠. 그녀는 마치 시에라도 베푸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누어 주더군요. 그 계약서에는 제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로고가 아주 조잡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비웃음을 오해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면박주며 식당 밖으로 쫓아내려 하더군요. 귀한 분들 모시는 자리에 어디서 냄새나는 노인네가 끼어드냐며 코를 감싸지는 그녀의 가식적인 몸짓에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죠. 저는 순순히 밖으로 밀려나 주면서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식당의 건물주가 바로 제 오랜 친구였고 제가 이미 그 식당의 모든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곧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해 최 여사가 자랑하던 가방들이 동대문 뒷골목에서도 구하기 힘든 아주 조잡한 가짜 상품임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건설사 법무팀에 연락을 넣었죠. 제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는 감히 우리 회사의 이름을 팔아 노인들의 돈을 가로채려는 자가 있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관의 모든 노인이 모이는 대규모 경로잔치 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습니다. 최 여사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는 자신이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질 구원자라도 되는 양 목청을 높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환상이 보이고 있는 듯 아주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 정장을 차려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그녀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눈을 맞추며 아주 조용하게 입모양으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라고 말이죠. 제 아들이 직접 보낸 법무팀장이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보고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가짜 명품 드레스의 실밥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리더군요.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녀의 기세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사그라졌습니다. 노인들의 쌈짓돈을 가로채려던 그녀의 가방에서는 위조된 도장들과 수십 통의 독촉장만이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감옥에 가게 생겼다며 울부짖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타인의 노후를 망치려 했던 자가 자신의 몰락 앞에서는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은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어머니의 사기 행각을 돕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고 그녀는 인생의 황혼기를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복지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남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모두가 깨닫게 되었죠. 교활한 여우가 사자의 가죽을 쓴다고 해서 진짜 사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빌런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복수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필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